안녕하세요, 주간느바의 쭈바입니다. 2월 19일 느바 소식입니다. 브루클린 네츠가 LA 레이커스를 109대 98로 꺾고 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아울러 최근 동부 상위팀들이 서부팀들에게 연달아 무너지며 서고 동조가 여전하다는 말을 저 멀리 던져버리며 서부팀과의 경기에서도 7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지난 경기 휴스턴 버전 털보가 아닌 브루클린 버전 털보로 경기에 나선 제임스 하든이 능수능란한 경기 운영으로 팀 공격을 진두지휘했습니다. 본인 23득점 포함 어시스트로만 팀에 28점을 도우며 팀 전체 득점의 약 47%를 책임진 하든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카이리 어빙, 부상으로 벤치 치어리더 역할을 맡은 케빈 듀란트의 공백을 자신의 능력과 동료들의 뜨거웠던 손을 합쳐 완벽하게 메꿨죠. 어빙이 오늘 황당한 플레이를 몇 차례 보이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임스 하든이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캘리포니아 원정에서 전승을 달리고 있는 브루클린과 하든이 마지막 상대인 클리퍼스와의 22일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치길 기대합니다. 한편 르브론 제임스는 오늘 경기를 통해 NBA 역사상 35,000점을 돌파한 세 번째 선수가 되었습니다. 칼말론의 2위 기록까지인 1911점이 남은 상황으로 다음 시즌 이 기록을 넘어설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개인 통산 472번째 30득점 이상 경기까지 추가했는데요. 비록 오늘 앤서니 데이비스와 데니스 슈레더의 결장으로 팀 패배를 막진 못했지만 개인 통산 누적 기록은 꾸준히 추가해 나가고 있는 르브론과 레이커스가 21일 파이널 리매치인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2021) NBA 올스타전이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즉 3쿼터까지 앞선 팀의 점수에 24점을 더한 타겟 스코어를 선정해서 4쿼터 종료까지 이 점수에 먼저 도달한 팀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작년 올스타전 때 이 방식으로 정말 기가 막힌 경기를 볼 수 있었죠. 현재 올스타 투표는 마무리되었고 팬 투표와 선수 투표, 미디어 투표까지 합산한 각 컨퍼런스의 주전 라인업이 공개된 상태죠. 르브론 제임스와 케빈 듀란트가 캡틴이 되었는데요. 차후에 팀이 완성되면 스페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 23일 리저브 멤버까지 모두 공개된 후 올스타전은 현재 시각 기준 3월 7일에 열립니다. 보스턴 셀틱스의 데니 에인지 단장은 2013년 폴 피어스, 케빈 가넷, 제이슨 테리 등을 포함한 브루클린 네츠와의 트레이드로 얻은 지명권들을 통해 현재의 팀을 완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14승 14패의 성적으로 우승을 노리는 팀과는 거리가 있는 성적을 유지 중이죠. 에인지 단장은 현재 팀이 우승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보스턴이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에 대박 거래를 터뜨릴 거란 루머가 돌고 있는 만큼 과연 보스턴과 에인지 단장이 팀 성적 향상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찰스 바클리가 더 링어에서 빌 시몬스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여기서 바클리는 현 NBA 스타들과 과거 스타들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바클리의 말에 따르면 마이클 조던은 오랫동안 우승하지 못했지만 디트로이트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고 선수로서 계속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이게 재밌는 점이라며 현대농구는 첫 3, 4년 동안 우승하지 못하고 서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그림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선수로 거론되는 조던은 우승하는 데까지 무려 7시즌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번번이 디트로이트에 무너지고 말았죠. 하지만 조던은 트레이드를 통한 탈출구를 찾기보단 제자리에 머물러 본인을 발전시키며 끝내 디트로이트를 극복해냈죠. 사실 바클리의 말은 좀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현 리그에서 데미안 릴라드처럼 우승 때문에 이적할 바에 소속팀에서 은퇴하겠다고 선언하는 선수도 있고 마이애미 히트 이적 당시의 르브론 제임스처럼 우승을 위해 슈퍼팀을 결성하는 예도 있지만 선수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결국 모든 사람이 마이클 조던처럼 해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 바클리가 이런 말보단 개런티를 외치며 예측 빗나가는 모습을 더 보여주면 좋겠네요. 코비 브라이언트가 마이클 조던의 팬이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죠. 둘은 형제 같은 관계를 유지했고 조던은 코비의 멘토 같은 존재였다고 하는데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역시 코비의 멘토 중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레전드 오브 스포츠 팟캐스트에 출연한 자말 크로포드는 코비를 통해 들은 코비와 마이클 잭슨의 대화를 공개했는데요. 둘은 위대해지는 것과 가장 위대해지는 걸 선택하는 것에 관한 대화를 나눴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크로포드는 코비는 두려움이 없고 항상 나아지려고 노력했던 최고의 선수이자 마이클 조던과 뛰지 못한 선수들은 코비를 통해 조던과 뛰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코비는 샤크와 함께 뛰던 시절 마이클 잭슨을 통해 어떻게 음악을 만드는지, 콘서트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잭슨은 스릴러 앨범과 배드 앨범을 만드는 방법, 그 안에 포함되었던 모든 세세한 면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결국 자기 일에 집중해야 하며 절대 흔들려선 안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는 코비가 샤크와 함께 3핏을 달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스포츠는 단순히 운동 능력만을 요구하는 게 아닌 예술과도 일맥상통하는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갑자기 코비의 경기와 잭슨의 음악이 그리워지네요. 지난 1월 27일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LA 레이커스의 경기 도중 조엘 엠비드가 위험한 부상을 당할 뻔한 장면이 있었죠. 당시 이 장면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고, 엠비드는 르브론이 플래그런트 파울 2를 받아 즉시 퇴장당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파울도 파울이었지만 이후 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이자 베테랑으로서 너무 아쉬운 모습을 보인 것에 많은 농구팬이 비난을 쏟았죠. 엠비드는 이 부상 이후 허리가 계속 좋지 않다는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부상 전보다 현재 좋은 스탯을 기록 중이긴 합니다만, 안 그래도 허리 쪽에 계속 문제가 있던 엠비드 본인이 저렇게 말할 정도면 컨디션이 정말 100%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MVP 레이스 중인 엠비드가 100% 컨디션을 회복해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최근 뜨거운 상승세로 팀의 연승 행진을 이끌고 있는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의 데미안 릴라드가 트위터를 통해 본인이 리그 최고의 포인트 가드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릴라드는 이에 대해 신경 안 쓰고 그저 내 일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몇 시즌 동안 릴라드는 탑 클래스 가드의 기량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쉽게 이번 올스타전 주전으로 발탁되진 못했지만 현재 본인과 팀 분위기가 모두 좋은 만큼 릴라드의 활약을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샬럿 호네츠의 라멜로 볼은 신인왕 후보 영순이라고 봐도 무방한 활약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데뷔 전까지만 해도 라멜로는 과대평가라는 말도 들었을 정도로 리그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의심을 사기도 했었는데요. 21일 라멜로와의 맞대결을 앞둔 스테픈 커리는 그의 활약이 놀랍고 루키 시즌에 관해 말들이 많았는데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고 있다며 라멜로의 활약을 극찬했습니다. 커리 역시 데뷔 당시만 해도 슈팅 능력만 갖춘 선수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현재 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가 되었죠. 두 선수가 만나는 21일 샬럿과 골든스테이트의 경기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월 19일 주간 느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trange in this way, things they look like.